여기다 적을까요? 저기다가 여기다 적는 게 낫겠다. 바로 옆에 이어서 다 들어오셨습니까? 예. 자, 지금 제가 축적 변경의 절차 순서를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작년 시험에 축적 변경에서 두 문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요. 뭐라고 출제를 했느냐면 다음 중 축적 변경의 마지막 절차인 확정 공고는 어느 절차가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느냐? 어느 절차가 완료가 되면요? 납입 및 지급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한다. 자,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는요, 시험에 또 뭐라고 출제가 됐었냐면, 다음 중 이 축적 변경의 절차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섞어놓고, 절차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적 변경의 절차 순서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매년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축적 변경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출제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절차 순서까지. 자, 일단 먼저 그 흐름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축적 변경을 실시하려면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체계적 개발이거든요. 체계적이라는 말 자체가 대량입니다. 따라서 승인 받으셔야 돼요. 대량이니까 승인 받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승인 신청은 누가 누구에게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요. 지적소관청이 네가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대량이니까 승인까지 받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승인 신청하셔야 돼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도시시장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표현 방식 아시겠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도시시장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승인 신청부터 하셔야 된다.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요. 승인 받으셔야 된다. 다만 이 승인 받기 전에 먼저 뭐도 거치셔야 돼요? 동의 얻으셔야 되고 또 뭐? 아까 절차 요건 했잖아요. 의결,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그래서 승인 신청할 때는 그 동의서와 의결서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적소관청이 승인 신청서 쓰실 때 승인 신청서에 뭐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된다고요? 동의서와 의결서요. 그리고 승인 받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지역에 축적 변경을 실시합니다 라고 시행공고를 합니다. 시행공고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은 다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제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러분 항상 행위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를 합니다. 이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법에서 하도록 하느냐면 20일 이상요. 20일 이상 시행공고를 한다. 자, 그러면 시행공고를 이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는요. 30일 이내는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요,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에다가 경계점 표지, 즉 말뚝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해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측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경계점 표지 설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경계점 표지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래서 며칠의 시간을 줍니까? 30일. 그래서 30일 이내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하는 이유는 측량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 측량 들어갑니다. 측량을 해서 이제 정밀도가 가장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도면 새로 작성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축척 변경은 당연히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소재 제외하고는 다 바뀌어요. 지번부터 새로 부여합니다. 이 축척 변경의 경우에 지번 부여 방식, 축척 변경의 지번 부여 방식, 뭘 준용하도록 합니까? 뭘 준용하도록 하죠? 지행축,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행축. 그죠?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지행축.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 지행축.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럼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는 여러분, 지적 확정 측량 토지개발 사업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토지개발 사업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때 본번으로 부여해요, 부번으로 부여해요? 대량이니까 본번. 그래서 종전 지번 중에서 헷갈리는 본번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한다. 기억나세요? 네, 헷갈리는 본번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하는 그 방식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번부터 새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 개발이니까 축척 변경 체계적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지목도 원칙적으로 바뀝니다. 면적과 경계도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면적과 경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무상 우리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약간의 오차가 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면적과 경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늘었고, 또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줄었고, 또 어떤 토지는 면적의 변함이 없고, 이런 것들을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별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조서는 당연히 관공서가 작성하는 서류예요. 누가 작성하는 걸까요? 지적소관청이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한다. 이 조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면적의 증감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지번별로 지적소관청은 조서를 작성한다. 자, 그럼 면적이 늦은 분은요, 법은 항상 공평이거든요. 면적이 늦은 분은 난 가만히 있었는데 축척 변경을 하는 바람에 내 토지의 면적이 늘었어요. 그 면적이 늦은 분은 돈을 내셔야 돼.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면적이 늦은 분은 돈을 내셔야 돼요. 면적이 줄어드신 분은요, 돈을 받아갑니다. 그럼 그 돈을 뭐라고 해요?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산정, 결정을 한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이 청산금 산정 결정은 누가 할까? 자, 여러분들은 객관식에 능하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물어볼게요. 1번 지적소관청, 2번 축척변경위원회. 3번 없어요. 3번 없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누가 할까요? 축척변경위원회가. 왜? 여러분, 청산금이라는 게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산정 결정하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 지적소관청 지가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청산금 산정 결정, 얘는 이건 누가 한다라고요?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산정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산정 결정 공고를 합니다. 산정이나 결정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자, 산정 공고를 합니다. 이 산정 공고는 법에서 15일 이상 산정 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15일 이상. 중요해요. 15일 이상. 여러분, 청산금 돈이잖아요. 돈은 동그랗죠.
뭐처럼 생겼어요? 보름달. 며칠? 15일. 중요해요. 우리 청산금 산정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입니다. 15일 이상.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면적이 늦은 분은 돈을 내세요라고 납입 통지를 합니다. 면적이 늦은 분은 돈 내세요. 그 다음 면적이 줄어드신 분은 돈 받아가세요 라고 수령 통지를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산정공고, 이제 이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청산금을 결정을 하게 되면 산정공고는 누가 할까요? 항상 행위주체 산정공고는 누가 할까요?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한다라고요? 지적소관청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청산금의 산정 결정을 축적변경위원회가 한다는 것이지, 결정하고 나면 이제 그 실무적인 일은 다 누가 한다라고요?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산정공고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납입 및 수령통지. 면적이 늦은 분한테는 일일이 돈 내라고 납입통지합니다. 줄어드신 분한테는 돈 받아가세요 라고 수령통지합니다. 역시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자, 그럼 아까 산정공고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15일이면 15일 이상. 그러면 납입 및 수령 통지는 우리 지적소관청은 산정공고 기간보다 시간을 조금 더 줘요. 그래서 며칠 이내까지는 통지하도록 하느냐, 납입 및 수령 통지는 며칠 이내까지는 하도록 하느냐, 20일 이내. 산정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내까지는, 늦어도 산정공고 기간이 15일이니까 늦어도 20일 내까지는 납입 및 수령 통지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통지받았어요. 그 돈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있죠?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우리 이의신청 기간은 주로 1개월이 많아요. 우리 공간정보법뿐만 아니라 왜 공법에도 뭐 보면 이의신청 많이 나오잖아요. 기간 몇 개월? 1개월. 주로 1개월이 많습니다. 물론 법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이제 다투실 분들은 다투고, 이제 불만 없으신 분들, 이제 납입 통지 받고 수령 통지 받으면 이제 돈 받거나 내거나 하셔야 돼. 즉, 납입 및 지급. 자, 돈 내는 것은 몇 개월 내에 내셔야 되느냐? 6개월. 제가 특히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 아시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돈 내시는 것은 납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는 돈 내셔야 돼. 돈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 지급, 이제 소관청에서 지급 준다 이 말이죠. 역시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는 주셔야 되느냐? 6개월. 둘 다 6개월이에요. 돈 받는 것도 6개월 내에 받아가시는 거고, 돈을 내는 것도 6개월 내에 돈 납입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축적 변경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사실상 절차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 공고를 합니다. 역시 확정 공고 당연히 누가 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요. 자, 그러면 이 확정 공고는 법에서 어떠한 효력, 의미를 부여하느냐?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법에서 이렇게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그럼 축적 변경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대량이에요. 수많은 필지예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보통은요 최소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사업 기간이 무지무지 길어요. 자, 그런데 토지들마다 사업기간이 무지무지 기니까 대상 토지는 많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아주 길어요. 근데 이 토지들마다 토지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서는 곤란해. 하나의 절차, 축적 변경 절차라는 그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토지는 먼저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토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서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간주 규정을 두는 겁니다. 대량이니까요.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니까 이렇게 간주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축적 변경의 경우에 토지 이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라고요? 확정 공고일에, 마지막 절차인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 규정을 둡니다.
대량이니까요. 자, 끝이에요, 여러분. 예.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아요. 예. 근데 여기서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12문제 중에서요. 예. 특히 이제 축적 변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디테일하게요, 다양한 각도로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절차 순서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시경이라는 가수 아시죠? 네. 네.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집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고요, 처음 딱 보고요, 45일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어서 내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45일 만에 뭐 사정이 있었어요. 처음 봤는데 이제 사실 제 아버지랑 지금 돌아가신 그 장인어른이랑 병원 2인실에 같이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둘 다 이제 교직에 계셨었는데, 이제 두 분이 그냥 서로 이제 막내 아들,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집사람도 이제 막내 딸인데, 둘이 좀 어떻게 보내자라고 해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집사람을 이제 봤는데 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집사람 저를 처음 보고 좀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집사람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데 어쨌든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요. 아니 제가 아까 결혼식을 45일 만에 했다니까요. 만나고 일주일 만에 결혼 약속하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식장이 토요일 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식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아마 예식장만 더 빨리 잡았으면 더 일찍 했을 건데. 네. 그래서 45일 만에 했던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연애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가수 데뷔를 합니다. 집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성시경의 가수를. 그래서 저는 그냥 이유 없이 싫었어요. 이제 연애하는 감정이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말로 결혼하고 연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유 없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수가 누구지라고 해서 끝까지 들어봤어요. 노래를 참 잘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지라고 끝까지 이제 들어보니까 성시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시경이라는 가수를 좀 덜 싫어하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물론 지금이 아무 생각 없죠. 지금은 뭐 성시경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요. 제가 성시경이라는 가수 되게 싫어했는데, 그 가수가 노래는 잘하고, 그럼 싫어했는데 노래는 잘하고 그걸 합쳐보세요. 싫어했는데 노래는 잘하니까 잘하고 그걸 합치니까 결론은 성시경 측 조금 나빠, 이렇게. 별로 안 싫다고. 성시경 측 조금 나빠. 시험장에 가서 빠가 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확 발음 비슷하잖아요. 성시경 측 조금 나빠. 제 수업 들으신 분은 아까 이 문제 나왔을 때 5초 만에 풀어요. 나빠니까 확정공 앞에는 나비비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절차 순서 막 뒤죽박죽 섞어놓고 절차 순서 올바르게 나열한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던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성시경 측 조금 나빠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성시경 측 조금 나빠, 축적 변경의 절차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네. 자,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 기본서 110페이지부터요. 110페이지부터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19페이지까지 나와요. 교재는 110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 나오는 내용을 한번 도식화를 시켜볼게요.
자, 먼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입니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의 의미는 아시죠?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자가 한자로 옮길 이자가 아니라고 했죠. 다를 이자, 다르게 바뀐다. 이 토지 표시는 사실관계니까 우리 사실관계 팩트, 사실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법에서는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바뀐다. 토지 이동. 자, 그럼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누가 신청한다라고요?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어디에 신청을 합니까? 누구에게 신청을 합니까? 지적소관청에. 자,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심사를 합니다. 정말로 토지 표시가 바뀐 게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자, 형식적 심사, 실질적 심사. 지적은 직권주의거든. 토지 표시는 사실관계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출생신고, 사망신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그 담당하는 그 과적관계 등록 관청에서 정말로 출생한 거 맞는지 조사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신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시면 그 확실하게 왜 출생 뭐 신고에 관련된 서류들 그냥 제출하시면 되는데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 팩트니까. 예. 따라서 실질적 심사. 자, 그럼 심사를 한 후에 이제 정말로 토지 표시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우리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관청이 심사를 한 후에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지적공부의 내용 바꿔준다 이 말이죠. 자, 지적공부 아주 중요한 공적 장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공부에 뭔가를 기재를 하실 때는 미리 근거 서류 작성하셔야 돼요. 뭐 작성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항상 토지 이동 있으면 지적공부 정리하기 전에 뭐 작성한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자, 그럼 이제 지적공부의 내용 바뀌었어요. 지적공부 내용 바뀌었어요. 가령 뭐 전에서 답, 뭐 하여튼 지적공부 뭐 전에서 대, 뭐 지목 변경 당연히 토지 이동이거든요. 아니면 뭐 분할을 신청하든 뭐 합병을 신청하든 신청을 해서 이제 지적공부 내용 바꿨습니다. 자, 그럼 지적공부 바뀌고 나면 뭐도 바뀌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습니까? 등기부. 네,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 관세, 등기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할 등기 관세,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촉탁 의무가 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더라도 등기 촉탁하지 않는 토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뭐? 앞에서 했었죠. 뭐? 신규 등록. 우리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는 거. 이유는 아직 등기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 개설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 외에 원칙적으로는 지적공부 정리하면 등기부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야 국민들 혼란 없으니까 우리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세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까지 바뀌었어요. 특히 토지 등기부에는 토지 표시 나오거든요. 그 등기부까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 등기소에서는요, 지적소관청에 등기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등록 말소라면 그때는 결과 통지가 소유자에게도 해주지만 한 군데 더 있었다 그죠? 어디에? 등록 말소는 저기 어딘지는 아시겠다. 하나 더 있었다 그죠?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한다는. 이해하시겠죠? 네. 등록 말소는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이 등록 말소라면 그때는 결과 통지할 때 소유자에게도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결과 통지한다라고요. 자, 그러면 소유자에게 이제 결과 통지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다 등기 촉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완료 통지서를 바꿔서 며칠 이내 결과 통지를 합니까? 15일 이내 결과 통지합니다. 그 다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자 지적공무 정리하면 등기 촉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이렇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 불료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15일의 절반이면 7.5잖아요. 그래서 7.5일 할 수는 없으니까 며칠? 7일.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등기하면 재산이다 그죠? 등기하면 재산이잖아요. 재산 돈은 동그랗다. 뭐처럼 생겼어요? 보름달 며칠? 15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면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5, 7 네모 박스 쳐놓고 다음 중 숫자 조합 올바른 걸 찾아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우리 지적 정리 절차가 다 끝입니다. 자, 뭘 근데 또 알아두셔야 되냐면 원칙은 여러분 지금 누가 지적 소관청에 신청을 한다고요? 소유자가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요. 첫 번째가 대위 신청입니다. 원래는 소유자가 하는데 법에서 이렇게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소유자를요. 대위 신청. 그 다음 또 하나가 토지개발사업 특례입니다. 자, 먼저 대위 신청부터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이제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기본서는 대위 신청이 교재 106페이지에 나와요. 기본서는 교재 10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노트는 거기 14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요. 기본서 106페이지. 자, 그 대위 신청 기본서 한번 보시죠. 그 대위 신청. 일단 대위 신청은요 대리와 다릅니다. 대리 신청과 다릅니다. 대리는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하는 것을 대리라고 해요. 위임장 즉 수권행위. 그 위임장 받아서 대신하는 것을 대리. 그럼 대위는 뭐냐면 위임장도 필요 없어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위와 대리는 구별하시겠다 그죠? 예. 위임장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예. 자, 역시 이제 이 대위 신청이라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 가시면 자세하게 또 배우십니다. 자, 우리 등기법에서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5가지가 나와요. 우리 등기법에서요. 5가지. 신, 건, 수, 채, 구 5가지입니다. 네, 나중에 등기법 가시면 배울 거예요. 근데 이 5가지인데 암기는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우리 법원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한 해 등기 건수가 1000만 건이 넘어요. 무지 많죠. 안 그래도 등기 건수가 많은데 대위에서 다른 사람이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람에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또 시험장에 가서 고가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신건수 최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네. 자, 그럼 이 신이 뭐냐면 신탁등기입니다. 얘는 우리 지적이랑은 관련 없어요. 신탁등기. 이 건은 건물 멸실등기입니다. 역시 지적이랑은 관련 없어요. 그럼 우리 지적에서는 요 3가지입니다. 수, 채, 구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신건수 채구고 지적은 수채구. 요 3가지입니다. 그럼 수가 뭐냐면 수용이고요. 그 다음 채는 채권자 대위. 그 다음 마지막 구는 구분건물. 3가지. 요 3가지의 경우에는 우리 지적에서도 대위 신청 규정을 둔다를. 원래는 누가 신청하는 거라고요? 소유자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유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둡니다. 3가지의 경우에. 자, 아까 기본서 한번 보시죠. 대위 신청 10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나요? 네. 공공사업. 자, 줄 꺼놓으세요. 공공사업. 공공사업. 뭐랑 관련이 있죠? 공공사업 하면 뭐 하죠? 수용. 그래서 줄 꺼놓고 밑에다 수용 적어두세요. 공공사업 밑에다가 줄 긋고 수용이라고 적어두세요.
즉 수용과 관련했으니까 우리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대위 신청 규정을 둔다 이 말이죠. 소유자를 대신해서 그 공공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내용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이라는 부분 보이십니까? 네, 줄 거 놓으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뭐랑 관련이 있죠? 수용. 적어놓으세요. 밑에다 수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즉 수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대위 신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행정기관의 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대위 신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소유자를.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공동주택, 그 제목에 공동주택 나오죠? 네, 줄 거 놓으세요. 밑에다가 구분건물. 공동주택, 즉 구분건물이니까 역시 대위 신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마지막 채권자 대위.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도 신청할 수 있고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토지이동, 지적, 토지이동 신청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채권자인데 이분이 채무자예요. 근데 채무자가 토지 소유자야. 근데 등기할 일이 있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대위해서 등기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토지이동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채권자면 채무자를 대위해서 토지이동 신청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용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 대위, 또 아니면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 토지이동 신청도 대위 신청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권 수채구, 우리 지적은 수채구, 수용,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 대위 신청 규정 두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페이지, 그 107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개발 사업 나와요. 토지개발 사업. 특례입니다. 우리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죠? 그 토지개발 사업의 대표적 예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토지개발 사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같은 말이에요. 네. 자,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서 특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토지개발 사업 특례 나왔었는데 하나 앞에서 배웠어요. 특례. 뭐 특례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례가 있거든요. 뭐 어디에서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토지개발 사업 특례가 있었는데. 지목변경. 원래는 공사가 준공된 후에 지목 변경 신청하는데 토지개발 사업은 특례다 이 말이죠. 공사 준공 전에도 합병 신청하면서 지목 변경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뒀죠. 자, 그 다음 또 특례입니다. 우리 토지개발 사업은요, 오로지 토지 이동 신청을 누가 하도록 하느냐 하면 사업 시행자가요 전속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만이 전속적으로 토지 이동을 신청합니다. 전속적인 의미 아시죠?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사업 시행자가, 여러분 사업 시행자는 주로 일반적으로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많겠지만 반드시 공공기관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사업 진행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토지 이동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108페이지에 기본서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 그 맨 윗부분에 양가로 3번 신청권자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네. 우리 도시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오로지 누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요. 사업 시행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주택법에 따른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법이 참 잘 만들어져 있죠. 누가 한다라고요? 주택 시공 보증한 자, 보증보험회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증한 자 또는 누가 입주 예정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시고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원래 토지 이동 신청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유자가요. 소유자가 하셔야 되는데 신청 기간은 아까 며칠 이내에 신청하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기간은 며칠? 60일 그 다음 등록말서는 30일간 슬퍼하는 시간 더 준다 그죠? 며칠? 90일 90일 자, 소유자가 신청하셔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 대위 신청, 또 하나는 토지개발사업 특례. 그래서 대위 신청, 뭐랑 관련이 있으면 소유자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수용, 채권자 대위,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 토지개발 사업은 특례, 오로지 전속적으로 누구만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합니까? 사업 시행자만이 전속적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 받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 법에서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도록?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우리 여러분 토지개발 사업 당연히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죠?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 토지개발 사업은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신고하셔야 돼.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신고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고, 어디에 신고? 사업 시행자는 어디에 신고하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에. 투명성 때문에.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자, 며칠 이내 하셔야 되느냐? 그게 또 중요해요.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며칠 이내 신고하셔야 되느냐? 15일.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다 신고하셔야 돼. 지적소관청에.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렇게 암기하세요. 토지개발 사업 엄청난 돈이 생깁니다. 한두 푼이 아니죠. 많이 오르면 100배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한참 LH부터 해서 문제되잖아요.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가격이. 엄청난 돈이 생겨요. 돈은 동그랗다 그죠? 뭐처럼 생겼어요? 보름달. 며칠? 15일.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 15일을 20일로 바꾸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사업의 착수, 투명성 때문에 우리 토지개발 사업은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 일일이 다 신고하셔야 돼.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 정리입니다. 소유자 변동. 여러분 우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죠? 하나는 토지 표시, 또 하나는 소유자. 우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 소유자. 자, 그러면 이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 뭐라고? 토지 이동. 사실관계거든요. 사실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그걸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소유자 권리관계거든요. 그럼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권리의 변동. 변동. 토지 표시는 사실관계니까 사실관계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동. 다르게 바뀌면 다를 이자를 써요. 이동.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권리의 변동. 변동. 자, 그럼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자 변동에 따른 지적 정리를 줄여서 법에서는 소유자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소유자 정리. 자, 먼저 뭘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소유자가 바뀌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뀝니까? 아니면 지적공부가 먼저 바뀝니까? 소유자가 바뀌면요, 등기부가요.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지금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가 바뀌면 항상 먼저 뭐가 바뀝니까?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 뭐 바뀌어요? 등기부가 바뀌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항상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등기부 바뀌어요. 아시겠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면 이번에는 역으로 항상 먼저 뭐가 바뀝니까? 등기부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 뭐가 바뀌어요? 지적공부가.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등기관서에서, 등기소에서요, 지적소관청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인데 을과 매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과 을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이제 소유자 을로 바뀌죠. 등기부에 소유자 을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뭐도 바뀌어야 돼요? 지적공부에도 소유자 바꿔주셔야 돼.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야, 너희 지적공부도 소유자 나오니까 소유자 좀 바꿔줘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제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뭘 질문하시냐면, 아까 우리 지적공부 바뀌고 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소에다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자, 우리 등기소에서는 이제 지적소관청에 그냥 촉탁, 촉구하고 부탁한다 이 말이거든요.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통지. 통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법에서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이걸 왜 통지라고 써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법에서 그냥 통지라고 하고 이건 촉탁이라고 해요. 근데 굳이 그 법 규정의 의미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라면 사법부 우위입니다. 사법부 우위.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는 우리 등기소에 정중하게 촉구하고 부탁,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 등기소에서는 그냥 지적소관청에 야, 너 바꿔줘, 그냥 통지,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이제 소유자 바꿔준다 이 말이죠. 등기소에서 통지가 왔어요. 소유자 바꿔주라고. 지금 등기부가 지금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너희 지적공부도 소유자 바꿔줘 라고 통지가 오면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있는 소유자를 이제 을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적공부, 항상 지적공부에 뭔가를 기재를 하실 때는 미리 근거서류를 작성합니다. 뭐? 결의서. 그래서 이번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토지 이동 아니면 소유자 변동이거든요. 토지 이동 아니면 소유자 변동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의 경우에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그 다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 우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OX. 등기 촉탁.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등기 촉탁 할까요? 안 해요. 왜? 아니, 등기 먼저 바뀌어요. 소유자가 바뀌면 항상 그거 기억하시라고요. 소유자가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뀐다고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는데 무슨 또 등기 촉탁을 합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 자, 지적공부 정리한 후에 등기 촉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 등기부 먼저 바뀌어요. 소유자가 바뀌면 항상 예외 없습니다. 항상 등기부가 먼저 바뀝니다. 근데 무슨 등기 촉탁을 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취득하실 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잖아요. 뭐 내가 안 가면 법무사가 갈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등기 끝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기소에서 통지가 돼서요. 지적공부에도 소유자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남구청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지적소관청 그 남구청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대장도 소유자 바꿔줬습니다라고 혹시 정리 결과 통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정리 결과 통지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중요해요. 그럼 결론은요. 아쉽지만 절차는 여기서 끝입니다. 상당히 아쉽죠. 아니, 왼쪽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도 뭐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 정리는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지적공부 정리만 하면 여기서 절차는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등기 촉탁, 말도 안 되는 소리. 등기부가 먼저 바뀌는데 무슨 등기 촉탁을 또 해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정리결과 통지하는 절차 있느냐? 없어요. 그냥 절차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만 자, 우리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등기부와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지적공부가 만약에 불일치하더라는 뭐가 불일치하느냐? 토지 표시가요. 다른 게 아니라 토지 표시가.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는 면적이 8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 그런데 지적공부에는 보니까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서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다. 자, 그럼 이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둘 중에 뭐가 우선할까요, 여러분? 뭐가요? 지적공부가 우선한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토지 표시에 있어서는 우리 지적공부가 우선한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에 지적공부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 서로 불일치할 때는 뭐가 우선할까요? 소유자가 불일치할 때는요. 등기부가 우선한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요. 조금 지금 울주군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시골에 갈수록 그런 게 많아요. 이제 도시 지역은 최근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불일치하는 경우 사례가 이제 보시기 힘든데요. 조금 이제 시골에 가보시면 특히 이제 뭐 예를 부산광역시 같은 데 가면 부산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6.25 때 피난민들 막 내려와가지고 무질서한 개발, 난개발이 된 곳이 많아요. 부산에 가시면 그 부산역 쪽에 있는 뭐 동구나, 그 다음 그 옆에 중구, 또 그 옆에 서구, 그 다음 또 조금 더 그 밑으로 그 옆으로 가시면 사하구 뭐 이런 데 가시면요. 불일치하는 경우 제법 있습니다. 토지 표시하고 안 맞아요. 등기부가. 지적공부하고 안 맞아요. 그럼 토지 표시가 안 맞을 때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지적공부. 그 다음 권리관계가 서로 불일치한다. 소유자가 서로 안 맞아요. 그럼 뭐가 우선한다? 등기부. 자, 그럼 이제 무슨 이야기냐? 지금 등기소에서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자 통지가 갔어요. 야, 너희 지적공부도 소유자 바꿔줘라고 통지가 왔는데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보니까 토지 표시가 서로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게 우선한다라고요? 지적공부가. 따라서 이때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이때는 여러분 소유자 정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이때는 소유자 정리, 즉 지적공부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일치시켜야 되니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일치시켜야 되니까. 지적공부가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관할 등기관서에 자, 토지 표시 안 맞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일치시켜 주세요 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걸 불부합 통지라고 합니다. 토지 표시 안 맞으면 나 소유자 정리 안 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불부합 통지를 해요. 그러면 아까 토지 표시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적공부 우선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뭐를 고쳐주셔야 될까요? 지적공부가 우선하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부는 뭐 면적이 100제곱미터, 얘는 80제곱미터다. 그러면 뭐를 바로 잡아주셔야 돼? 등기부. 토지 표시에 있어서는 지적공부가 우선하니까. 따라서 이때는 등기부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합니다. 등기부 어쨌든 등기부 맞춰준다면 토지 표시에 있어서는 지적공부가 우선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가 일치됐죠. 그러면 다시 소유자 바꿔주라고 통지가 가면 그제서야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절차는 끝이에요. 자, 다시. 자, 제가 여러분 이제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 이제 시험에 항상 그 전제 자체가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OX. 틀린 거 아시겠죠? 칠판 보고 답하세요, 여러분. 틀린 거 아시겠다, 그죠?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근데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결의서 내용은 이 결의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이동 아니면 소유자 변동이니까. 자, 그다음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X. 틀린 거 아시겠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15일 이내 결과 통지하여야 한다. X. 틀렸다, 그죠? 결과 통지하는 절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OX. X. 틀린 거 아시겠죠?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 정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부터 먼저 일치시켜야 그래야 국민들 혼란 없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부합 통지를 해서 이거부터 먼저 맞춰줍니다. 토지 표시부터. 그러고 다시 통지가 오면 그제서야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되셨나요? 네. 자, 지금 여기 내용까지 해서요 우리는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마지막 지적 측량, 보통 시험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